시작할까요? 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받으셨죠? 혹시 프린트 남은 거 있으시나요? 아, 있으실 거예요.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은 오늘 풀 게 아니라 숙제입니다. 숙제.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면 제가 푸시는 시간 안 드리고 바로바로 해서 할 거예요. 저기 함정이 좀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함정은 밑에다 해설에다가 해놨거든요.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겁니다. 혹시 그리고 방금 제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숙제니까 푸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 동영상 보시는 도 마찬가지예요. 푸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질문하지 마세요. 다음 주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 주 풀어드릴 거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도 그거 8문제인가요? 9문제인가요? 그게? 9문제인가요? 9문제죠? 8문제인가요? 8문제? 8문제인가요? 그거 저 한 4시간 걸려서 만든 거예요. 3시간인가 4시간이 걸려서 만든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고. 4번이 푸시면 됩니다. 자, 428페이지 보시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1번, 2번, 3번 세 문제잖아요. 이 세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단독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어딘가 끼어서 자기 부담비를 얼마인지를 선택하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보험금을 구하든가 아니면 뭐 보장 수준을 구하든가 뭘 구하든가에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 표보다도 문제보다도 적과전 정함 이연 방식에서 10%, 15%를 선정하는 방법과 나머지 과수에서 10%, 15%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밭장물 했어. 나머지 논밭장물 했어. 10하고 15를 선택할 수 있는 최근 3년이죠. 3년 연속 보험료 지급 보험금이 수은 보험료에 100% 여기도 100% 여기는요 120 미만이죠. 여기도 120 120입니다. 단 얘하고 차이 나는 거는 얘는 과수원이고 얘는 계약자죠. 요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 2년 여기는 2년. 그래서 한번 5D인가요? 5D 문제를 해서 한번 쓰라고 한번 나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결정하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일단은 우리는 뭐만 보시냐 24년에 가입한다 그러면 21, 22, 23년 것만 보시면 됩니다. 앞에 거 필요 없어요. 자 보시면 자 1번 문제 24년 사과 품목에 가입하려고 할 때 아래 내용을 보고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저 자기 부담비를 선정하시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21, 22, 23년 전부 다 가입했네요. 그럼 밑에 보니까 순보험료만 찾으면 되죠. 순보험료 합계가 3년치가 33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2년치 보험금은요 380만 원이죠. 그럼 100% 이상이 돼버렸죠 지금. 자, 그러면 10% 가입 안 되네요. 두 번째 2년간 보험료가 220만 원이고 2년간 보험금이 380만 원이네요. 얘도 100% 이상이죠. 그럼 15%안 되겠네요. 얼마? 20%. 최저 가입 부담비 20%. 2번에 24년 복숭아 품목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3년 연속 다 가입돼 있죠 지금. 자 3년치 보험료를 다 더해보니까 330만 원이네요. 맞아요. 3년치 보험금이 380만 원이네요. 그럼 330만 원에 1.2배를 해보세요. 아니면 380만 원에 330을 해보세요. 그럼 1.2도 나오나 안 나오나? 1.15요? 그러면 10% 가입할 수 있네요. 120% 미만이니까. 예. 자, 오른쪽에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3번에 24년 벼 품목에 가입하려고 할 때 계약자 선택할 수 있는 최저 자기 부담이 얼마냐? 보고나 말고 20이네요. 3년 연속 가입도 아니고 2년 연속 가입도 아니죠? 그럼 무조건 20%. 자, 4번 문제 보시면 집중호우로 인하여 원예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손해액은 2,500만 원, 부대 시설 손해액 1,500만 원일 경우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의 자기 부담금을 각각 산정하시고 해보세요. 얼마가? 안 배웠는 뒤 그러면 쓰러집니다. 자, 부대 시설과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 보험으로 목적을 하는 경우에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를 합쳐서 자기 부담금을 찾기 위해서 기준으로 손해액 획득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네요. 그놈의 0.2, 10%가 400만 원인데 아무리 많아도 자기 부담 얼마다? 100만 원. 얘를 100만 원 곱하기 4천만 분의 2,500만 100만 원 곱하기 4천만 분의 1,500만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넘겨보시면 보충 문제인데요. 얘는 제가 뭘 알고 가져왔단 말이면 잔존보험 가입 금액 있죠? 그거 알고 말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3천만 원이고 자기 부담금 잔존보험 가입 금액 5%입니다. 이전 사고 조사 내용 1차, 2차, 3차 있습니다. 이번에 4차겠죠. 그러면 그 고추밭은 다 잘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3천만 원에서 500만 원 빼고 350 빼고 250 빼야 되겠죠? 뭐 600에다 1,100이니까 1,900만 원이네요. 잔존보험 가입 얼마예요, 그러면? 자기 부담금 얼마예요?
1900만 원 곱하기 0.0 하시면 되죠? 95만 원 되네. 95만 원. 되셨고, 잠깐만요. 다음 주에는 평년 수확량, 다음에 평년 착과량, 더하기 기존 가격, 수확기 가격, 얘만 정확하게 될 겁니다. 예, 문제 푸는데 꽤나 제가 문제 다 만들어 올 거예요. 얘도 한 10문제, 8문제, 10문제 만들어 올 겁니다, 제가. 아셨죠? 요것만 정확히 하시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셔가지고, 어디 보시면 되냐? 441페이지. 자, 기출 및 실전 문제에서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백입니다. 문제풀이. 기출됐던 거 어떻게 기출됐는가? 아,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좀 봐야겠다. 그런 느낌 드실 겁니다. 1번에 농작물 재보험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용어를 동그라미 1에서 5의 순서대로 쓰시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바로 놓고 나오고 있는데 1회 때 5점으로 나왔네요.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영양 조건, 기간, 기원, 일조 시간 등 필요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 꽃눈 분화. 시간 대신 적어버리세요. 꽃눈 분화. 자, 두 번째, 이거는 평년 착과량 하시면서 저랑 했네요.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적과 종료 전이니까 적과의 종합 방식이겠죠. 자,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된 수확량, 평년 착과량. 자, 핵가지가 1에서 2mm, 아이고야, 1에서 2cm도 아니고 1에서 2mm면 보이지도 않아요.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 뭐래요? 우리가 신초 가라. 밑에 정답 보지 마시고 4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자, 보상하는 제2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발생한 병해충의 피해 및 제조 상태 수확 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소량이 제외되는 것 미보상 비율이에요? 감소량이에요?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동그라미 5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네요.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또는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은 보험 가액. 2번 문제 또 나왔네. 이럴 때 또 나왔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못자리 등에서 기른 물을 농지로 옮겨 심는 일, 이양. 자,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전파하는 파종 방법은 얘는 잠깐만요. 얘 이양이에요? 직파예요? 직파죠? 네, 정확한 말은 담수 전파 그럽니다. 담수 전파. 자, 그다음에 벼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 출수. 동그라미 4번 개간 복도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전환지. 자, 마지막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간섭지 등 연안지대에 바닷물의 유입을 발생한 조해죠. 조해. 저 혹시 간섭지하고 간척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 네이버 지식 들어가면 다 나와요. 3번 보시면 설사 이 내용을 제가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자, 5점짜리고요. 기업부터 리얼에 알맞게 쓰시습니다 평년 수확량이란 가입 직전 몇 년일까요?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Y는 있죠? Y 그거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에 산출한 해당 과정에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그 평년 수확량 그러면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평기 배웠거든요. 아무 쓰다 듣는 건데. 인지도 하나 뜯어내. 4번 문제 보시면 농작물 재보험의 업무 방법 통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기업부터 미험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쓰시오. 3회 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공부하신 내용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 근데 한번 보자. 근데 이걸 제가 안 빼고 놔둔 이유는 한번 보자. 보험의 목적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의 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또는 나무.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농업용 시설물 가면 뭐가 따라가요? 부대시설 따라가죠. 부대시설 및 농작물. 그 부대시설 및 농작물 그 뒤에 농작물 있죠. 첫 번째 줄 농작물이고 두 번째 줄 농작물 있죠. 첫 번째 줄 농작물은 노지 농작물이고요. 두 번째 줄 농작물 시설 농작물입니다. 시설작물. 자, 그다음 표준 수확량이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 재배 환경 그냥 적으세요. 비배 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다. 3회 때 나왔고요. 5회 때 나온 것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신 것들입니다. 또 나왔네요. 보험가입. 보험가입이란 농작물 재보험에 있어 뭐를 뭐로 평가한 금액이래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한다. 적과 착과수란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나무에 달린 과실수를 말한다. 다시요. 적과 착과수란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나무에 달린 과실수를 말한다. 잠깐만 이거 지금 좀 생소하신가요? 분위기가 조금 너무 생소한 걸 푼 것 같다라는 분위기여서. 6번에 보시면 6회 때도 나왔네요. 4회 때만 빼고 계속 나오네 지금. 농작물 재보험의 업무 방법 통치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동그라미 1에서 5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6회 때 과수원이라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 필지 지번과는 관계없이 과실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자, 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자기 부담 비율. 신초 발악이란 과손에서 전체 신초가 50% 정도 발한 시점. 계약일은 40% 정도 핀 시점. 자, 7번 넘겨보시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까지. 제가 지금 이거 다 쓰자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문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자고 말이에요 지금. 자, 1번 문제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 과수 상품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단 적과 종료 이후에 한한다. 15점짜리고 이랬다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개를 쓸 수 있는가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못 쓰요. 적과 종료죠. 잠깐만 적어보시고 적과 종료니까 일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당신이 하시면서 그래. 그거 하나만. 수확기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되셨어요? 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 뭐가 있을까요? 보상하지 않는 죄로 재방된 등이 분배돼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원인에 직접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역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 했어요 방금. 그 다음에 초속 최대 순간 풍속 13m/s 미만으로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한 과실 발생한 손해. 되셨나요? 저장성 약화, 과실 변경 약화 등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그 계약자의 부적절한 입소지로 인한 손해. 병으로 낙엽이 발생했을 때 손해. 뭐 그런 일 있잖아요. 그거 적으시면 된다고. 방금 벌써 이렇게 이상 적었네. 네. 이런 문제 혹시 나오면 다 맞을 생각 마세요. 어차피 못 맞아 여기. 그러니까 5개 최대한 아는 거 다 쓰시면 돼요. 2번 문제 봐보세요. 2번 문제. 농작물 재해보험 자두 품목입니다. 3회 때 나온 건데요. 보상하는 손해, 동그라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X로 동그라미 1에서 5에 각각 쓰시는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자두는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 조수의 화재죠. 얘만 가지고 가보시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역치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죠? X. 동그라미 제초 작업 시비관리 통상적인 영농활동 하지 발생한 손해도 X. 자, 동그라미 3번 기온이 0도 이상에서 발생한 이상 저온에 의한 손해라 되어 있네요. 일단 세모표 쳐놓으시고요. 동그라미 4번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관련 손해 손해는요. X죠? 예.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네요. 얘는 강풍량이죠. 그러면 5의 X예요? X. 자, 자연재 안에 강풍 들어있죠. 강풍 아니잖아요 지금. 냉해란 말이에요. 냉해. 냉해는 생육조온 이상. 이게 의미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상 0도씨 이상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0도씨 이하면 얼어서 생긴 피해일 것이고 0도씨 이상에서 발생한 이상 전에 의해서는 냉해를 말하는 냉해. 그래서 5가 됩니다 답이. 얘만 5예요. 얘만 5. 생육조온 이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2만 있었다고요. 자, 오른쪽에 3번에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방법에서 따른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에서 누구요?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에 정하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각각 서술을 드리네요. 15점짜리고 3회입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 뭐예요? 자연재, 보수의 화재. 두 번째, 그 당시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었죠. 그때는 4가지만 있었어요. 4가지만. 몇 가지요? 4가지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재방된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하나. 그 다음에 병충해는 간접 손해에 의한 피해 하나. 그 다음에 피해가 발생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손해 하나. 그 다음에 뭐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 잘못적으로 생긴 나무손해 하나요. 4개예요. 4개. 나머지는 새로 들어왔어요. 작년인가 새로 들어왔어요.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재방된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보이시죠?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손해 보이시고, 그다음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 잘못 적용으로 인해 생긴 나무손해, 그다음에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손해에서 4가지가 있죠.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요것만 외우세요. 보병 피터만 외우세요. 보병 피터. 정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다양하게 시험 문제가. 4번 문제 보시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과수 품목의 일소 피해에 관한 다음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는데 그 앞에가 지금 15점짜리 사회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 때. 저 시험 볼 텐데요. 문제 변형인데 정확히 말하면 문제 변형이 아니라 답이 변형입니다. 답이 바뀐 거예요. 답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일소 피해 정의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이거 아시겠죠? 동그라미 2번 일소 피해 담보 조건 넘어가시고 일단은 동그라미 3번 일소 피해 보험기간의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는 적과 종료 이후부터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까지. 자, 그럼 정답을 보시고 담보 조건을 보시게요.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하나에 보상한다. 이거라도 적으셔야 돼요. 다 못 적으시라도. 자, 446페이지 보시면 이게 나왔네요. 여기 칠 때. 종합위험 보장 벼 상품에 병해충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병해충 5가지만 쓰시고 했죠. 그중에 몇 개 봤으면 돼요? 5개로. 흰줄 벼도 먹가지 먹가지. 저랑 좀 친분이 굉장히 두터우신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진짜 7개 썼다 틀렸다니까요. 5개 썼다 5개 다 써야 됩니다. 그때 많이 왔어요 저한테. 문자가 와갖고 6개 썼는데 7개 썼는데 틀렸습니다. 두고 보시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충해만 동그라미 충해. 멸구하고 먹노린재. 배멸구하고 먹노린재. 자, 6번 보시고요. 6번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진짜요?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이제 커피 사야 돼요 저한테. 자,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최대 순간 풍속 14m/s.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 입제거.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돼 발생한 손해. 마지막 뭐예요? 화상병. 이제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잘 보세요. 출제자들이 지금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문제를 내긴 내야 되는데 힘겨워하고 있다. 힘겨웠다. 낼 것이 없다 지금. 낼 것이. 사례 문제를 내고 싶은데 사례 문제를 내기에는 자기들도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지 안 돌아가지? 너무 출제자들 갖다가 너무 까는 거 아니야? 진짜 끝나니까 출제자들 그래요.
제가 객관적인 수준 자체가 평가자가 아닌 사람들 들어간다니까요. 그런가 대학 교수님 들어가냐? 대학 교수님이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아요. 손해평가사 협회에서 협회장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그저께인가?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전화 왔더라고요. 김 교수 왜? 그랬더만 산에 축제위원 들어가서 그래요. 예? 산업인력공단에서 손해평가사 축제위원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축제위원 들어가라고 저보고. 예. 저는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아니 강사는 못 들어가. 강사도 들어가 근데요. 강사 들어간다는 거요. 진짜요? 그랬더니 확인해봐.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이제 학원 강의, 수험서 이제 제작 뭐 그런 사람 된다. 못 들어갑니다. 결국엔 또 이제 저기 법인에서 누군가 이제 부담이 나면 그런 데 들어가겠죠 이제. 가가지고 이상한 문제를 내고 있고 이제. 아까 같은 제가 두 번째 마지막 시간에 정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 과가 있잖아요. 그 부가보험료가 순보험 50% 해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제가 엄청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IP 테스트 문제. 우리 시험 그런 문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 계속 내고 다니고 이런 문제 된다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게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 자, 447페이지 보시면 9회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자, 밑에 정답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됐나요? 이거 전부 다 제가 아까 앞에서 제가 저랑 발언했던 그 부분이죠? 그 부분 잘 보시라고. 시험 문제 계속 바뀌니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냐면 하다가 보면 앞에 1번 문제나 2번 문제, 3번 문제나 4번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부분 점수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다 보면 채점자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주관적이니 그럴 거 아니에요. 글씨를 자기 마음에 맞게 쓴 사람은 주고 글씨를 지금 안 맞으면 쓰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소송에 들어온다고. 소송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송에 안 붙으려고 이렇게 발언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되려고. 근데 6번 문제 보시면 명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태양각이 발목을 잡아버렸네, 이제. 햇빛으로 해갖고 막나 튕냐 해갖고. 네. 아마 출제자를 신경을 쓴다 그러면 앞에 같이 케이스 문제에서 보상하냐 보상하지 않냐 물어볼 것이고 아니다 단순하게 이거다 그런 이런 글에 어쨌든 보상을 잘 읽어보시라. 여러분 읽어보시라 그 말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 대설, 주의보, 대설 경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눈 또는 24시간 신적설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5cm 이상인 상태. 자, 추라 및 전엽기 4월에서 5월 중에 해당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한 최저 기온 0.5도씨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럼 밑줄 쳐보세요.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 인정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뭔 말일까요? 냉해 피해 인정 조건이겠죠. 인삼에서 냉해 피해 인정 조건. 자, 폭염은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 30도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입회,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르한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정답 쓰실 때 50만 적으셔야 돼. 퍼센트 적으시면 틀려요. 퍼센트 있으니까. 자, 넘겨보시면 잠깐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적과 종료 이후에 폭염 있죠. 폭염 있어 피하래 폭염 나오잖아요. 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즉 기상특보 발령했을 때 말하는 거고 인삼에서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관계 없이 그냥 30도 이상이에요. 넘겨보시면 자, 보장 방식 및 보험 기간입니다. 3번까지만 풀어보시게요. 자, 보장 종료일까지 풀어 1회 때 나온 건데요. 굉장히 신경 써서 낸 문제입니다. 퀄리티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물고 있는 겁니다. 옥수수 무슨 보장 방식 할 수 있어요? 수학 감소 되죠? 생산비 보장은요? 안 되죠? 경작불능 보장 돼요? 예. 과실손해보장? 재판정 보장? 예. 그러면 옥계 수구 하면 되죠? 9월 30일. 그 다음에 마늘은요? 수학 감소 보장. 대답이 안 나오네요. 수학 감소 되죠? 생산비 보장은요? 안 되죠? 경작불능 보장은? 과실손해 보장은? 재판정 보장은? 되죠? 예. 마계 수육 하시면 되고요. 고구마 수학 감소 보장. 생산비 보장. 경작불능 보장. 되고 과실손해 보장. 재판정 보장. 고개 수시 하시면 되죠? 자, 4번에 차 수학 감소 보장. 안 돼요? 돼요. 생산비 보장. 경작불능 보장. 과실손해 보장. 재판정 보장도 안 됩니다. 고추는요? 수학 감소 보장. 안 되고 생산비 보장. 경작불능 보장. 안 되고 과실손해 보장. 안 되고 재판정 보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 그러면 저는 좋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얘는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종합위험 경작불능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실손해 보장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449페이지 문제 2번을 보시고 자, 거기에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투 가수 상품 및 가수 품목의 과실손해보장 대상 재해별 보험기간에 대한 기준이 다 되어 있는데 잠깐만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은 지금 원인지 투인지 안 나오고 그냥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하려고 배우시죠? 실제 약관에는 투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죠? 실제는 뭐라고요? 투에 투. 자, 기업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날짜를 간단히 쓰시고 있습니다. 5점짜리로 3m 나왔습니다. 일소피해 보시면 적과 종료 이후부터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까지. 가을 동상에는요. 판매 개시년도 9월 1일부터. 사과배는 11월 10일까 판매 개시년 11월 10일이죠. 자, 3번 문제 보시면 4회 때 나온 문제인데요. 이거야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리고 있을게요.
아까워요. 5점만 주는 것이. 아까워요, 정말. 이런 문제는 10점은 줘야 되는데. 해볼까요? 자, 재파정 되는 게 인삼 안 되죠? 맞아요? 병분은 차만 안 돼요. 인삼 병분 있어요? 없죠? 병분 있고, 이는 없고. 수학감소하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인삼 수학감소일까 아닐까? 수학감소예요. 그 당시 얘가 제일 논란이 수학감소입니다. 고구마, 수학감소. 콩, 양파, 수학감소. 마늘도 그좀 아니죠? 수입보장, X. 가을 감자, 고구마 수입보장 되죠? 콩, 양파 수입보장 되죠? 마늘은요? 되고, X. 생산비 다 안 되죠? 얘만 되고, 회갈에서는요? 인삼만 되고, 나머지는 X. 이 문제가 출제자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느꼈겠죠. 이게 자기들도 여러 자료를 봤단 말이에요. 자료 중에서 어디서 봤냐? 그 당시에 3회 때까지 중에 그 손해평가인 교육 자료라고 있어요. 농협에서 발간한 거. 요만한 조그마한 브로셔 있죠. 초책자. 그 안에 이 표가 그대로 있어요. 이 표가. 그냥 화살표로 돼 있어. 화살표. 거기서 나온 표입니다. 이거. 그 문제.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문제 만들 때 5회 때 제가 강의할 때, 학원에 강의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이 만들었어요. 문제를 갖다가. 그래서 적중이 많이 됐어요. 지금. 자, 보시게요. 동그라미 1번은 재파종 열에서 5의 개수 있습니다. 열이면 세로죠. 몇 개? 한 개. 경작불능보장 열에서의 5의 개수. 경작불능 열에서 5의 하나, 둘, 세 개. 자, 수입보장 열에서의 5의 개수. 수입보장 열에서 5의 개수. 하나, 둘, 세 개. 인삼행에서의 5의 개수. 인삼행이니까 몇 개? 2개. 자, 그 마지막 고구마 감자 행에서의 5의 개수. 고구마 감자 행에서의 5의 개수. 하나, 둘, 셋. 다 맞추시고 계신가요? 배고파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뭐 하신다고요? 흉년수학량. 네.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고쳐드리고 갈게요. 문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실수해서 뭐 하나 틀렸더라고요. 제가. 308페이지인가요? 311페이지네요. 311페이지 맨 아래쪽에 차에 보시면 아래쪽에 한산, 조사, 수화, 양은, 조사, 수학량, 곱하기 수학문제로 되어 있죠. 예, 나누기 바꿔주세요. 얘가 아니라 이거보다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자, 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